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특강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창조 인문학의 전도사로 통하는 최진석 교수가 EBS 인문학 특강에서 강연한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2500년 전 노자의 생각법에서 현대인의 생존법을 끄집어내는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과 사유를 뒤흔드는 통찰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만든 역사, 주변과 중심의 역전, 그리고 철학의 탄생. 먼 옛날 중국 역사를 끌고 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주라고 이름 붙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한 희씨가 중심 시족이 되어 건립한 나라입니다. 주나라는 두 시기로 나뉘는데 전반기를 서주, 후반기를 동주라고 합니다. 동주는 또 춘추와 전국이라는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이 두 시기를 합쳐서 흔히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지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76년까지를 춘추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노나라의 편년체 역사책 춘추가 그 시기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75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기라고 하는데 당시 유세가들의 연설이나 책략 등을 모은 전국책이라는 책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에서 인문사조의 시작, 즉 철학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생각의 탄생은 바로 춘추 말에서 전국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이징 원인에서부터 덕의 출현까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요. 춘추 말에서 전국초 사이 세계가 어떤 변동을 겪었길래 인간이 철학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자는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거울 삼아 참고했는데 인문적 특색이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공자가 따르겠다는 주나라는 서주 시기의 주나라입니다. 신이 지배하던 은나라와 달리 인문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새롭게 전개된 효율적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주나라 초기를 공자는 매우 이상적인 시대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주는 어떻게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었을까요? 주나라가 은나라와 달리 효율적으로 거대 국가를 경영할 수 있었던 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새로 만들어 운용한 덕분이겠지요. 봉건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왕은 왕기라고 하는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영지는 동성 친족들이나 태공망처럼 개국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소수의 공신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왕은 이들을 세습 제후로 보내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 군사적 봉사와 공납을 받았으니 이것이 봉건제도의 핵심이지요. 이 시족적인 봉건의 결합을 견고하게 했던 힘이 바로 종법제도였어요. 신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인간의 몸부림 혹은 자신의 위치를 이 세계에 우뚝 세우려는 부단한 인간의 시도 덕분에 신석기 시대 후기에 싹트기 시작한 종법제도의 맹하는 역사적 시련 속에서도 잘 자라나 주나라 통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닦는 길, 도. 서양에서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최초의 철학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탈레스는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어요. 탈레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 세계의 근원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의 뜻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과 달리 탈레스는 오로지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에 의존해서 이 세계가 물이 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했지요.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 세계와 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근원을 물로 이해한 탈레스의 생각이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구과학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탈레스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지요. 철학은 믿음에서 생각으로 신에게서 인간으로 이동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신의 명령을 중국인들은 천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계급 구조가 흔들리고 정치 구조에 균열이 가면서 그런 모든 이분 구도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리라 여겨왔던 하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지요.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하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심되자 사람들은 이 세계의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 자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인간만이 남게 된 세상에서 인간은 새로운 시대적 문제의식을 안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만의 능력으로 건립한 그 길을 바로 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만의 능력이란 믿음의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말해요. 인간은 이제 천명을 따르지 않고 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에게 익숙한 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도의 출현은 바로 중국 문명에서 최초로 터져나온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도의 출현 이전에 중국인이 세계를 해석한 두 개의 중심축은 천과 덕이었습니다. 도가 출현되고 나자 이제 중국인들은 세계와 관계하고 세계를 해석하며 또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두 개의 중심축을 새롭게 갖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도와 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은 바로 이 도와 덕을 붙인 말이지요. 천명론을 극복해 인간의 길을 건립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최초의 철학자로 노자와 공자가 있어요. 모두 춘추 말에서 전국초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최초로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이 확보된 인간의 길, 즉 도를 건립하려고 노력했는데 각자가 갖고 있던 영감의 원천이 달랐던 까닭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길을 그렸어요. 공자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 공자 이전의 사람들은 아마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바로 하늘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믿음을 과감히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절대적 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서 발견했던 것이지요. 공자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늘의 뜻을 어떻게 잘 따를 것인가 하는 사명 때문에 이 인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키울 것인가 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유와 무로 완성한 노자의 사상, 공자와 노자, 천명론을 극복하는 법. 공자는 인간이 이 세계의 책임 있는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찾은 그것을 가지고 천명을 극복하려 한 것이지요. 천명은 비의성을 비롯해 임의성, 주관성과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설득력을 보이며 행사되었는데 사회 경제적 조건이 변하면서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즉 그런 특징들로는 더 이상 변해가는 당시 시대를 담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전진하는 사회와 갈등을 빚는 모순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천명론을 극복하며 새로운 지배, 이념의 핵으로 등장한 도는 천명론을 극복하는 특징들로 무장될 수밖에 없었지요. 천명론을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객관성, 투명성,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공자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인이라는 인간 본성이 공통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공통의 본질이 이상적 단계로 확장된 보편적 기준을 만들었는데 노자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폭력으로 행사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한 것이죠. 노자는 이런 연유로 공자와 다른 방식으로 객관성, 투명성, 보편성이 확보된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공자는 천명론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도를 건립하면서 인간 세계, 인간의 내면성으로부터 인사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주관성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노자는 인간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 밖에 펼쳐진 자연에서 인사이트를 구하지요. 자연에는 주관성이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데 노자는 이를 천도무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연의 질서에는 더 친하게 여기고 덜 친하게 여기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떤 주관적 가치도 개입시키지 않고 아주 평등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자연 질서는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자의 꿈은 인간의 주관성을 완전히 탈피해 자연의 객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치의 세계와 결별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의 세계에서 인간 질서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것이죠. 자연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혹은
모방해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는 누구나 관찰할 수 있지요. 또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겠지요. 천명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 투명성은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자와 노자를 비교할 때 공자는 인간의 길을 갖고 노자는 자연의 길을 갖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공자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철학자이고 노자는 현실을 초월하려는 철학자라는 얼토당토아니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공자나 노자나 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를 추구했다 하면 천명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가고자 한 겁니다. 신이 내린 질서와 권력을 인간의 질서로 대체하려 했다는 것이죠. 공자나 노자나 모두 인간의 길을 설계하고 인간의 길을 따르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자는 인간의 길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근거로 삼았고 노자는 자연의 운행 원칙을 근거로 했을 뿐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한 인간의 길, 노자는 자연의 존재 형식이나 운행 원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요약,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EBS 인문학 특강을 기반으로 엮은 책으로 노자 사상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인문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인문학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인문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자 철학의 탄생 과정과 현대인에게 필요한 사고력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노자의 중심 사상인 자연의 질서, 즉 도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는 유무상생을 강조하며 유와 무가 서로 공존하는 관계론적 사고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노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와 자기로 돌아가라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는 자기 자신을 일반 명사 속에 함몰되지 않고 고유명사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덕성을 찾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